키다리 아저씨 22번째 편지입니다. 오늘의 편지는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신 거 보면 알겠지만 편지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굉장히 짧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편지였는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편지가 프랑스어 불어로 되어 있어요. 저는 참고로 불어는 1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제 불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은 정말 더더군다나 한마디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할까. 근데 사실 예전에 혼자 책을 읽을 때는 이 부분을 아예 읽지도 않고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역시 같이 읽는 것의 좋은 점은 어떻게든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책임감이 있으니까 해보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택한 방법은 일단 키다리 아저씨 오디오북을 듣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듣고 제가 그냥 그 이해한 대로 한글로 받아 적어서 그냥 따라 해본 건데 이게 정말 그냥 한 50%는 맞으려나? 이런 전혀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북을 읽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만약에 이제 그 불어를 잘 모른다면 이게 이제 전달의 과정을 거쳐서 제가 진짜 잘못된 것을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불어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그 제가 읽는 그 불어가 되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정말 불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한번 해봤구나 정도로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이제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주디가 쓴 편지의 그 불어 내용 자체가 구조가 복잡한 문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어 사전을 찾아서 그냥 그 단어 뜻을 찾아보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다 해서 의미는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데 발음은 정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Shall daddy jump along? 그래서 얘는 여기 친애하는 해서 dear 정도에 해당하겠죠. 영어에서는 daddy jump 이거 다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긴 느낌 오죠. 그래서 긴 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 사랑하는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에게 그래서 우리 dear daddy long legs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부른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고요. Was that on brick? 이게 첫 문장입니다. 그래서 얘가 당신은 그리고 뭐뭐이다. 그래서 영어랑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리고 얘가 하나의 우리가 영어로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되겠죠. 관사. brick 이건 영어였어요. 사실 영어였는데 벽돌 아니고 찾아보니까 고풍 옛날에는 이렇게 썼나 봐요. A good person who you can depend on.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인데 when you're in trouble. 그래서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 그래서 뭐 멋진 사람, 좋은 사람 정도로.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잘 안 쓰나 봐요. 그래서 고풍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영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어마저 낯설어가지고 정말 이 문장 왜 이러나 이런 거였죠. 그래서 was it on brick 하면 당신은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키다리 아저씨를 칭찬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한 문장을 드디어 읽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 편지여서 땀을 흘리는 건 저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The sweet tells us about the farm. 끊어서 갈게요. 그래서 저는 뭐뭐입니다. 이런 거고요. 몹시 얘가 행복한이래요. 그래서 저는 몹시 행복합니다. About the farm. 영어가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랑 불어를 지금 막 섞어서 쓰고 있어요. About the farm. 이 농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이제 농장에 대한 일 때문에 몹시 행복합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농장에 대해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주디한테 그걸 잘 모르죠. 근데 뭐 농장에 가기로 했나? 그래서 농장 가는 게 행복한가? 뭐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보고요. Pasque je n'ai jamais been on a farm de ma vie. 여기까지 또 끊을게요. 제가 힘드니까. Pasque 얘는 찾아보니까 사실 이 단어 자체로 찾으니까 그 프랑스어 사전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지금 띄어쓰기와 조금 다른 스펠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농장에 대해서 몹시 행복한데 왜냐하면 저는 아니래요. 결코 아니래요. 그래서 being on a farm 이렇게 생각해보면 농장에 전혀 가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I've never been on a farm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제가 농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Dans ma vie 얘는 in my life 정도 될 것 같아요. 안에 저의 일생. 그러니까 제 평생 동안 농장에 가본 적이 없어서 농장에 대해서 아주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는 농장에 가본 적이 없지만 농장에 갈 기회가 생겨서 그거에 들떠서 행복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 같아요. And I'd hate to recognize John Greer.
그리고 I'd hate. 정말 이건 싫은데 return 얘가 돌아가는 거래요. 어디에 돌아가는 거냐면 그 존 그리어 고아원이죠. 그래서 그 주디가 있었던 고아원에 돌아가는 거 정말 싫어요. 이 얘기는 이제 저번 편지를 잠깐 떠올려 봐야 되는데 저번 편지에서 그 원장님이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주디한테 너 여름방학 때 갈 데 없지? 그러니까 고아원에 돌아와서 이제 그 고아원 보살피는 일을 하도록 허락해 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고아원에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편지를 끝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농장 생각하면 너무 들뜨지만 이 고아원은 정말 돌아가기 싫다. 이제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I wash dishes toilet에. 그리고 이제 얘는 접속사인가 봐요. 그리고 wash dishes. 그 설거지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아원에 돌아가서 설거지는 하고 있는 거 되게 싫다. toilet에 얘는 내내 여름이니까 여름 내내 그냥 그 여름방학 내내 고아원에 돌아가서 설거지하고 있고 이런 거 되게 싫다. 그래서 여기 담겨있는 내용은 크게 복잡한 내용 아니었고 이 농장에 가는 일이 너무 기대돼서 행복한 상태고 그런데 지금 고아원에 돌아가서 뭔가 그 접시 닦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생각하기 되게 싫다. 여기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There would be danger of shoes of rose happening. 또 끊을게요. 그래서 there would be danger. 위험할 것 같아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 그래서 영어에서 여기 펴냈는데, 어떤 문제인데 끔찍한 문제가 일어날 것의 위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there would be danger. 이런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끔찍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씩 본 거는 그래도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스크 이게 왜냐하면 얘가 Je peux m'imiter toutefois et je peux that I will just break out quelques jours and smash every cup and saucer dans la maison.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뭔가 끔찍한 위험한 일이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얘가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진 저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대요. 네, toutefois 얘가 그러면 예전에 그 겸손함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고아원에 살던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을 못하겠고, 거기에 이제 규정 다 따르고 규칙 따르고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겸손함, 공손함, 이런 걸 가지고 살았겠죠. 그런데 저의 그 예전에 있었던 그 공손함, 겸손함이 이제 사라진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거죠. 왜 사라졌냐면, 이제 대학교에서 자유분방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있는 그 공손함이 다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at가 아까 그리고 있었죠. 그리고 얘가 이제 저는 여기 있죠. 저는 가지고 있는데 얘도 가지다 아까 있었죠. 저는 가지고 있는데 얘가 두려움이래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얘가 그러면 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that I will just break out. 이거 이제 폭발해요. 그래서 왜 폭발하냐면 hack and smash every cup and saucer. 그래서 완전 폭발을 해서 얘가 어디 있죠? 그래서 찾아야 알 수 있는데 그죠? 날. 그래서 어떤 날에 갑자기 폭발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고아원에 돌아가서 설거지를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smash every cup and saucer. 갑자기 그 접시랑 컵을 막 깨트려요. 그래서 the Amazon in the house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 안에 있는 그 접시랑 컵을 깨뜨릴까봐 이제 그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제가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there will be danger. 어떤 위험함이 이제 도사리고 있냐면 어떤 끔찍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함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공손함, 저의 공손함, 겸손함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이미 이 지금 자유로운 대학교에서 살다가 그리고 저는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날 폭발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 컵이랑 그 접시랑 이런 걸 그 안에 있는 고아원 안에 있는 걸 다 깨트려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사실 그냥 상상해보기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갑자기 주디가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 폭발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해서 폭발해서 그걸 막 깨트린다고 생각하면 상상으로는 웃기지만 주디한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걱정이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고아원에 돌아가기 싫은데 돌아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프랑스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빨리 넘어가 볼게요. Pardon, vous avez a paper. 그래서 pardon 얘는 용서해주세요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게 짧음
그리고 라는 접속사는 우리가 아까 봤었고 종이. 그러니까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게 두 가지인데 편지가 너무 짧은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용서해 달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조금 뒤에 더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제대로 규격을 갖춘 편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쪽지에 썼다거나 아니면 지금 종이가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종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편지를 짧게 쓴 거 그리고 그냥 이렇게 대충 아무 종이에나 쓴 거 그 두 개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 문장은 Je ne peux pas send ma nouvelle parce que je suis dans French class. Et j'ai peur que monsieur le professeur is going to call me too sweet.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또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얘가 저는 그리고 네 하고 파 얘가 합쳐서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파가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저는 할 수 없습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보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리고 많은 저의 소식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짧은 편지 보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더 덧붙인 설명인데 저는 저의 소식을 많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저는 뭐뭐입니다. In French class. 알고 보니까 이게 프랑스어 수업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진짜 생생한 100%죠. 수업 시간에 몰래 쓰는 편지였던 거예요. 당연히 제대로 종이를 갖춰서 길게 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뭔가 이게 몰래 쓰는 쪽지 다들 써보셨죠? 학교 다닐 때? 근데 보통 이제 친구들한테 잠깐 이렇게 쪽지 써서 뭐 먹으러 가자 이런 거 쓰는 건데 이건 제대로 키다리 아저씨한테 이 편지를 쓰네요. 당당하게. 저 지금 수업 시간에 몰래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심장 쫄깃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프랑스어 시간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길게 제 소식을 전해줄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불어로 편지를 쓰나 봐요. 프랑스어 시간에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이해는 됐어요. As per que monsieur le professeur is going to call me. 근데 왜 그리고 지금 얘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다 아까 이거 봤었죠. 저는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다 나왔었던 건데 뭐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얘가 이제 남성 존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교수님이 going to call me 저를 부를 것 같아요. too sweet 이게 즉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이제 뭔가 몰래 할 때 선생님이 나 부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편지 원래 프랑스어 수업을 제대로 집중해서 듣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내가 몰래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추디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지를 장황하게 많은 소식을 전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같이 범죄 현장에 있는 것만 같은 범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심장이 쫄깃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저 지금 수업 시간에 몰래 쓰고 있어요. 그 수업이 바로 프랑스어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어로 저를 힘들게 하는 주디입니다. 편지가 거의 끝났습니다. He did.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가 진짜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아까 교수님이 저를 부를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진짜 교수님이 주디 이렇게 부른 거예요. 뭐 문제를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견을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걸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얘가 생각한 게 맞았네요. Au revoir. 얘는 안녕히 계세요. 얘는 Je vous aime beaucoup. 그래서 얘가 당신을 좋아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이제 뭐 정말 프랑스어를 쓸 일이 있으면 꼭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처음에 뭐 안녕 하고 사랑해요, 좋아해요, 뭐 이런 거 맛있게 드세요, 뭐 좋은 여행, 즐거운 여행하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GD가 쓴 이런 프랑스어 편지였어요. 앞으로 프랑스어가 이제 뭐 한 줄 한 줄 또 나오는 경우는 있긴 하던데 이렇게 대량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대로 배우면 이제 언어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프랑스어를 지금 이제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디오북으로만 따라하는 게 재미는 있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자신이 없는 그 언어 배울 때 자신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진짜 영어도 처음에 이랬었겠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다시 기억하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렇게 한번 읽어봐서 재미있는 경험이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재미있었는데 혹시 진짜 프랑스어 잘 아시는 분은 되게 이게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저런 그냥 편지가 있었구나 그냥 뭔가 오디오북 따라하고 저만큼 했겠구나 이렇게만 보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냥 프랑스어 시간에 몰래 써보는 자기가 이제 지금 농장 가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고아원에 돌아갈 거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다 이 정도의 내용을 이제 담아서 보내는 그런 편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편지, 답답하게 읽은 편지를 끝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불어가 아닌 영어로 쓴 키다리 아저씨 편지를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